다음은 SK 스퀘어와 SK텔레콤. 네, 이게 분할 상장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만큼 못 가면서 괴로움을 좀 주면서 이제 좀 올라오나? 텔레콤은 오히려 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겠죠. 네. 올라갔고 스퀘어는 상당히 좀 조정받았다가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 기업을 얘기하시는 거는 어디 찬스가 있습니까? 저는 찬스로 본다면 스퀘어 쪽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. 벌써 이제 한 달 됐는데요. 분할 상장하고 한 달 됐는데,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배당의 매력으로 좀 올랐지만, 이제 다시 이제 사실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. 지금 외국인들은 근데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어요.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전에는 통신업에 대한 좀 외국인들의 투자 한도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없어지면서 외국인들은 뭐 계속 사나가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뭐 SK 스퀘어가 좋다, 텔레콤이 좋다라고 굳이 둘을 비교해가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각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초반에는 막 이렇게 둘을 비교하면서 네가 좋니, 내가 좋니.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. 둘 다 좋을 수도 있는데. 같이 떨어져 나왔으니까. 네,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양쪽으로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고 이제 한쪽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저는 뭐 그래도 이제 SK 스퀘어에 저는 약간 성장주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이라서 SK 스퀘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초반에 이제 좀 너무 많이 좀 밀렸죠. 네. 사실 어떤 게 더 억울하냐면 시장에서는 다 너무 좋다 그랬거든요. 맞아요. 증권가에서 너무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스퀘어가 윈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.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사셨어요. 그런데 이제 분위기를 사실 다 반영 못하고 계속해서 빠지니까 황당하죠. 좋다면서 계속 한 달 가까이 좀 빠졌었는데 지금 이제 좀 저점을 좀 통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. 최근에 이제 수급을 봐서도 일단은 뭐 최근 한 일주일 5거래일 연속으로 뭐 기관들도 다시 좀 사들이고 있는 모습에다가 외국인도 다시 한번 수급이 좀 전환됐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외국인 매도가 멈췄네요. 사는 건 고사하고 외국인들이 뭐 이건 기계적으로 파는 거거든요. 네. 기계적으로 계속 눈 뜨면 파는 거거든요. 좋다고 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자기들은 텔레콤 산 거는 텔레콤이라는 방어주 배당주로 산 거였는데 반을 자르니까 성장주 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. 그게 당연히 줄이는 거죠. 그 기계적 물량이 나왔던데 매도가 이제 멈췄네요, 외국인들. 네, 좀 멈췄다라고 보고요. 지금 반등 시점하고 거의 좀 비슷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럼 스퀘어도 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SK 스퀘어가 우리가 그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대주주 또는 이제 임원들의 매도에 대한 이슈가 사실 좀 악재로 작용을 했잖아요. 네. 근데 SK 스퀘어의 대표는 계속은 아니고 상장 이후 2차례 자사주 매입을 했대요.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해줬다라는 부분에서 그만큼 우리가 좀 자신감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SK 스퀘어는 지금 또 SK 하이닉스가 지금 생각보단 다시 또 잘 가고 있고 그에 대한 지분 가치를 다시 좀 평가를 해본다면 지금 SK 스퀘어의 SK 스퀘어 지금 9조 2천이에요. 9조 2천. 시총이 9조, 죄송해요. 주어가 9조 2천억인데 지금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20% 가지고 있어요. 그럼 하이닉스, 제가 이렇게 오늘 못 치나요? 하이닉스 지금 20% 가지고 있으면 지금 91조라고요. 하이닉스가 91조면 거기에 20%면 약간 18조. 18조라고 했을 때 18조에서 할인율 감안하면은 뭐 50% 반 하면은 딱 지금의 시총 되는데 SK 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SK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보여줬던 이제 과감한 투자 행보를 보게 되면 SK 스퀘어가 맨 처음에 11월 29일 날 했던 게 코빗의 지분을 사들였고요. 그리고 또 무엇을 했지? 카카오 관련해서도 뭐 작게나마 투자를 했었고, 오늘은 뭐 스마트팜? 농업 관련주들 350억도 투자를 했고, 계속해서 사실 난 투자 회사니까 투자한다.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, 그리고 내년도에 자회사 상장 2건 있잖아요. 원스토어와 SK
쉴더스. 네. 사실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에요. 시장에서 그렇게 막 기대할 만한 종목들은 사실 아니긴 하지만 자회사 상장 이야기가 나오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, 주가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외국인 기관이 다시 좀 방향을 조금 튼 게 그러니까 그런 이슈를 좀 일으킨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조금은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. 네. 예. 그래서 SK스퀘어는 SK텔레콤은 사실 좀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재료들이 그렇죠. 거리들이 좀 재료들이 좀 한정돼 있다. 대신 이제 SK스퀘어는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좀 스토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SK텔레콤보다 좀 재밌는 주식이 되지 않을까. 라고 네. 생각하죠. 약간 우리 카카오페이처럼 약간 뻘짓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제 뻘짓을 하지 않으면 주가는 SK스퀘어는 반등은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카카오페이는 무슨 뻘짓을 했나요? 주주들이 판 거 같아요. 네. 경영진들이 주식 판 네, 거. 임원들이 이제 팔면서 사실 회복을 좀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이슈 제가 그래서 아까 반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SK스퀘어는 이제 임원이 대표가 계속 자사주 매입 쪽으로 좀 그쪽으로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카카오페이랑은 좀 다르게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분할되거나 이렇게 상장되면서 그런 좀 내부적인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. 그게 이제 계속 실망감을 좀 주는 부분이 있었고 한데 SK스퀘어는 오히려 상장 초반에 좀 실망을 줬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하고 이거는 또 약간 이제 사담인데 이제 SK텔레콤과 SK스퀘어가 이제 분할 공시 나오고 분할되기 전에 SK텔레콤 직원들한테 그 주식을 좀 나눠줬잖아요. 많이씩. 자사주 가지고 있던 거 많이씩 줬잖아요. 그 부분 줄 때 위로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.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직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이거는 위로금의 성격이 아니라 결국은 좋은 거 스퀘어로 다 가져가고 텔레콤에 우리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제 10월경 들었어요. 그럼 진짜 스퀘어가 진짠가?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대에는 못 미치는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이지만 언제든지 또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.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.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.